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비서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윤 당선인에게 추진 방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즉각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8년 전 사실상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을 곧바로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저희가 그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당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추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 법률자문단과 논의해 국민투표 추진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선관위를 향해선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점을 근거로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권 아닌가요? 따져봐야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투표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어제 뉴스룸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투표를 하려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그 법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수완박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선거 이전에 법 처리에 협조해 줄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 처리가 쉽진 않겠죠. 법을 아예 안 고쳐도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법인 국민투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쓰는 투표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외국민 투표에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외국민 관련한 조항에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또다시 이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소송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을 고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죠. 네,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헌법상에 나온 국민투표의 대상을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입니다. 이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 부분에서 갈리는 건데 당선인 측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은 국가 안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법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에는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또다시 이것이 입법권 침해라면서 위헌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절차도 쉽지 않게 됩니다. 네, 위헌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체적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국민투표법이 진행될 경우에는 마치 지난 대선처럼 양 진영 간의 총결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2의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선처럼 초박빙 결과가 나오거나 만약에 검수완박 찬성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올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상당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초기부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신현 가능성이 의문이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난관이 많은데 당선인 측에서 왜 이 카드를 꺼내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 측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당선인 측근에서도 이 실현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이슈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이 오는 지방선거를 검수완박 찬반 국면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전략도 깔려 있는 그런 카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전쟁이 아닌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각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시간 변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하루씩만 여는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2개 법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법안이 처리되는 다음 달 3일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다면 마지막 공포 절차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왔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국무회의 날짜를 늦추거나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또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에 내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